이 얘기가 제일 중요할 텐데, 좋은 중개인이란, 실력이 있는 중개인이란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면서 느끼는 건데 뭐냐면, 그런 중개인일수록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좋은 중개인, 건물을 살 때 어떤 중개인을 선택하는 게 맞을지, 어떤 중개인이 좋은 중개인일지, 어떤 중개인이 나한테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실제로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직접적인 뭐 내용이 될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 예, 저희 미녀 직원들 2명과 함께 찍고 있습니다. 네. 소개를 안 해주셔서. 쏘리. 그럼 똑같은 매물을 다시 중개업자가 추천을 한다면 그건 좋은 매물일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시장에 여러 시장에 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추천한다고 해서 그 물건이 좋다고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시장에 도는 매물인 거죠. 이런 매물은 실질적으로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매물들은 거래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지. 왜냐면은 건물 주인 자체가 여러 곳에 내놓고 간 보는 경우가 있어. 내 건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군데 내놓고 여기선 뭐 70억. 그럼 여기서는 70억에 산다는데 난 71억에 내놓을래. 뭐 산다고 하면 뭐 72억에 내놓을래. 어쩌고 이렇게 돼서 물건이 너무 퍼져 있는 매물? 네,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물이 좋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거의가 아니라 못 봤습니다. 그럼 그 소장님이 발품 팔면서 이제 뭐 건물의 정보 이런 거 메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뭐 건축 연도, 뭐 중개인, 평수 어떤 것을 좀 기준으로 메모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상세히 제가 내용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 같은 경우는 위치랑 가격을 제일 많이 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맞아야 돼. 예를 들면 강남역 사거리야. 다 좋다고 생각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평당 시세 요즘에 5억이라고 쳐, 한 평에. 근데 주인이 10억에 내놨어. 바보 매물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위치랑 이 가격이 맞냐, 합당하냐, 이거를 나는 봐. 근데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이 안 되지, 아예. 그러니까 뭐 연식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왜 지었는지 뭐 월세가 얼마인지 이런 거 다 해봐야, 이거를 수백 번 해봐야 이런 감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어. 작년부터 이제 좀 주택 규제도 심하고 이제 부동산 쪽에서 보면은 이거를 용도 변경해서 근생으로 이제 신축을 하면 더 수익률이 좋아진다. 뭐 리모델링하면 더 수익률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조언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런 말들을 이제 다 믿어도 되는 건지. 그거는 부동산 이 업계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수산시장 가서 생선을 사. 회를 떠서 먹어. 그러면 유튜브에 영상들 보면 막 저울치기라고 해서 막 500g인데 700g 해서 막 파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 일을 왜 해? 더 남으니까.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부동산의 이 구조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매물이 나왔어. 어떤 부동산이야. 그럼 이 부동산에서 이 매물을 거래가 돼야 돈을 벌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 매물이 리모델링해서 더 좋아질지 신축을 해서 더 좋아질지 이 사람이 모르는 경우도 많아.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 부동산은 그 주변에 그런 거를 다 알잖아요. 상권이나 시세를. 자, 우리는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 그 업계 전체를 뭉뚱그려 생각할 때가 많아. 부동산 업계에도 오늘 출근한 사람 있겠지. 5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있겠지. 5년 되고 10년 됐는데 설계나 리모델링 모르는 사람도 많아. 뭉뚱그려서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다 알 것 같아. 부동산 사무실 가면 왠지 저 사람이 이 동네에서 잘 알 것 같고 괜찮은 매물 알고 있을 것 같고 괜찮은 매물 나오면 자기가 살 것 같아. 근데 정작 거기 있는 사람은 나온 지 2달 됐어.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거야. 이 사람이 그걸 잘 알든 잘 모르든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은 이거를 거래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하면 돈을 못 벌잖아. 물고기를 못 팔면 수산시장에서 그날 돈을 못 벌듯이 상태가 안 좋아도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크지. 이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싸게 팔게요 할 수도 있어. 물고기는 예를 들면. 왜냐면은 자기가 그 물건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물고기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이게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주인이 내놓은 가격에 그 가격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잖아. 자기 게 아니니까. 그럼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팔기 위해서 장점을 얘기하는 건 당연해. 근데 그거를 선별하고 판별할 수 있느냐? 사는 내가. 그럼 내가 그만한 안목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너가 나빠, 너가 잘못 얘기했잖아. 이렇게 따질 구조가 안 되지. 애초에, 애저녁에. 예를 들어서 생선 샀는데 야 이거 샀는데 너 생선이 삐리삐리 하잖아. 이거 좀 그래. 그럼 이 사람한테 따진다고 해서 야 이미 회 떴는데 뭘. 할 말 없잖아.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런 구조라고 보면 사실은 맞아. 그럼 진짜 이분이 경험이 없어서 음.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네. 그런 거래 경험이 이제 풍부한 중개인을 혹시 알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그 질문을 포괄적으로 한다면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할 텐데 좋은 중개인이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중개인이란 실력이 있는 중개인이란에 대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면서 느끼는 건데 뭐냐면 그런 중개인일수록 자기 전속 매물 많기는 사실 쉽지 않아. 전속 매물을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 전속 매물이 있거나 전속 매물로 계약이 되거나 물건이 돌지 않아. 나오면 이 사람한테만 나와.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 전속 매물 잡는다는 게 어려워. 건물 주인과의 전적인 신뢰.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걸 100% 믿는 거. 신뢰지 똑같이. 그리고 이 사람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대. 그러니까 전속이라고 치면 거래될 수 있는 가격대로 전속을 잡아야지. 예를 들어서 시세가 뭐 70억인데 75억에 전속 잡는 경우도 많아. 근데 이제 그게 적정한 가격의 전속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 많지는 않아. 근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무실에 국으로 앉아 있는 경우는 없어. 그럼 만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전속을 잡으려면 생각해봐. 전화로 온다고 전속이 잡혀? 안 돼. 그거는 그렇게 드물단 말이야. 건물 주인들과의 친밀도, 친분도가 기본이야. 전속을 잡는다는 거는. 그러면 자주 만나야 돼. 아니면 통화를 자주 하거나. 근데 누군가는 전화로만 이제 막 작업해가지고 전속 아니면서 뭐 여기 도는 저기 도는 물건 막 보여주고 이러기도 하고 가격 높은 거든 낮은 거든 뭐 전속이 안 되기도 하고 내가 느끼는 건 그래. 실제로 엉덩이가 무겁지 않고 가벼워. 그러니까 자주 건물 주인들을 만나려고 하지. 만나고 새로 소개받으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게 실력 있는 분들이야. 근데 이런 분들이 어느 업계에나 실력 있는 사람은 드물지, 적지, 소수지. 소수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좋은 매물을 살 수 있나? 그렇지 않아. 왜? 운 좋게 이런 사람을 찾았어. 이분한테 매물을 받았어. 괜찮은 매물을. 그럼 이 사람은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고민하는 시간이 있겠지. 그러면 이분은 얘기해줬는데 여기서 결정이 안 나면 바로 다른데 얘기를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람을 믿는다면 그냥 따라가는 게 맞아. 확실하다면. 근데 보통 전화로 알아보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발품 팔 때 꼭 찾아가 봐야만 하는 중개사무소의 특징 같은 거. 그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 중개하시는 분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꼭 만나야 봐야 되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화를 좀 해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잘 파악한다. 그러면 전화로도 돼. 근데 그게 아니면 뭐 찾아가서 만나봐야지. 근데 왜냐하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게 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라오기가 힘드니까 쉬운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쉽게 사기 어려운데 내가 거기 살기 때문에 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왠지 있을 것 같아. 유니콘 왠지 있을 것 같아. 하면은 누군가가 말에 뭐 붙여놓은 걸 갖고 비싸게 유니콘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어려우면은 불편하면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괜찮은 물건을 사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지방에 있어서 올라오기가 일주일에 한 번 더 힘들어.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괜찮은 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감수해야 될 부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면서도 조금 걱정되는 게 너무 사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네, 너무 사실을 근데 이게 너무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그럴싸하게 아닌 척하고 뭐 딴소리하고 이거는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현실을 알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내가 그에 상응하는 뭐 결과를 얻게 되는 건데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고 뭐 그렇다던데 저렇다던데 이런 걸 가지고 행동의 기반을 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가 논현동에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논현동만 소개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타 지역도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보통 처음에 생각하는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 그 지역 걸 잘 알 것이다. 여기는 다른 거 모를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게 부동산 사무실마다 달라. 그 지역만 잘 아는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 그 지역도 알면서 옆 동네도 좀 아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친한 사람이 누구 소개 통해 가지고 괜찮은 매물이 엉뚱한 지역에서 있는 매물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 사무실마다 달라. 중개인이 발이 넓냐 안 넓냐 그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 달라. 그 사람의 능력치지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거기만 아는 건 아니야. 거기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산 사무실에 있다고 해서 다 그 업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물 소개를 받는데 계속 가서 이제 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또 어떤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가서 보는 발품 팔고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중개인을 찾는 게 맞는지. 저라면 그 상황에서는요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 듣는 상황을 애초에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직접 사야 된다고 지금 여러 군데를 해서 여러 개를 단시간 내에 많이 봐야죠. 한 군데에서만 주는 매물은 수량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니까 여러 개를 보기 위해서는 몇 사람을 상대를 할 것 같아요. 몇 군데에서는 적어도 받아볼 것 같아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발품 팔 때 뭐 해 떠 있는 시간을 이제 뭐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근생 건물을 이제 발품 팔 때도 이제 뭐 시간대별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그건 제가 그 글에 써놨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근생이라는 거는 상가라고 치면은 뭐 아침, 점심, 저녁, 주말, 주중 뭐 당연히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상권이 살아있나 없나 내가 모르는 지역 가서 볼 때. 그리고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예를 들어 층당 임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통임대가 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도 요건에 맞는 걸 확인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사옥이라고 친다면 제가 생각하는 사옥의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통임대가 됐건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쓰건 간에 이 사무실에는 사장님만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만이 있는 것도 아니야. 사장님이랑 직원분들이 다 같이 있잖아.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에는 차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어. 차가 있는 사람이면 위치가 크게 상관이 없다. 그치? 차가 없을 때는 대중교통이 있어야 돼. 이거는 대중교통을 웬만하면 한 블럭 안에서 물어줘야 돼.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까울 필요는 없어. 이게 내 생각이야. 가까우면 층별 임대는 임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가까우면 이 층별 임대를 해도 괜찮게 나가. 근데 이제 좀 떨어지면은 그 사옥으로 쓰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는 포인트가 있거든. 통사옥. 물론 가까운 걸 통사옥으로 쓰려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 근데 생각해봐. 역 근처에 통사옥을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겁나 비싸거든. 여기랑 여기랑 다르거든. 그러니까 요 위치라고 치면은 보통 차가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어느 정도 걸어갈 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주차가 어느 정도는 돼줘야 되는 그런 요건,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말 이런 여건들을 내가 확인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산다고 치지만 내가 쓸 거라면 자기만 편하면 돼. 임대를 줄 거라면 어떤 사람한테 임대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요건이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돼. 그래야지. 그 임대 줄 건데 멋있네 이러고 사면 안 되겠지. 이거 되게 원초적인 질문인데 그 나쁜 중개인의 특징이나 습관 같은 거 있어요? 그거는 저는 이제 그런 일을 거의 안 겪지만 나쁘다게 하기보다는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동은 뭐냐. 뭐 어떤 매물이 뭐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다. 갑자기 알려주면서 조급하게 상황을 만들고 누가 막 살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막 마음이 불안하게 막 조급하게 끌고 가는 경우.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산 경우는 실수인 경우들이 꽤 있지. 그게 생각해봐. 이 물건이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은 매물이에요. A, B, C에 알렸어. 누가 사도 사. 내가 사도 사. 근데 거래가 안 돼. 그거는 완전 A급은 아니라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뭐 2명이 살려고 한다. 뭐 매수 의향서 넣었다. 매수 의향서 다 필요 없어요. 참고로 얘기 드리면 그냥 종입니다. 아, 부동산은 돈으로 말합니다. 계약금을 넣냐, 가계약금을 넣냐 안 넣냐지. 매수 의향서 1000장 들어오면 아무 뭐 어쩌라고. 계약금 안 들어왔으면 뭐 1000장, 만장, 10만장 들어오면 뭐 어쩌라고. 아무 필요 없어. 무슨 소용이야. 매수 의향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조급하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그치. 어디서 매수 의향서가 들었고 네. 어떤 회사에서 막 이걸 하려고 하고 오늘 내일 계약하려고 한다. 오늘 내일 계약하려고 하면은 계약금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저는 그런 일을 겪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은 선수끼리 선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렇죠? 홈쇼핑의 매진 임박 같은 얘기. 그치. 그치. 좋은 중개인, 나쁜 중개인을 좀 나눠서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일단 뭐 건물을 볼 때 어떤 거를 좀 위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은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건물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생리 이 구조 때문에 사실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가 참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판단하는 거는 사는 사람의 몫인 거지. 말 안 해줬다고 해서 이 사람 나빠 말하기는 좀 그래. 좋게 얘기해줬어도 오해하는 경우도 많거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면은 장단점 말해주는 거를 이렇게 다 믿을. 단점은 얘기 안 하지. 누가 단점을 얘기해? 그럼 그 와중에 단점도 얘기해 준 사람은 좋은 분인 건가? 그냥 시니컬한 사람 아닐까? 그럼 보통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밸류맵 같은 그 검색을 하고 가시잖아요. 이제 네. 근데 그거 허위 매물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예 보러도 안 가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거 말고도 뭐 네이버나 어떤 거에서 매물을 보고 가보면 그 매물이 뭐 팔렸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뭐 네. 그건 지금 거래가 안 된다고 네. 하거나 그런 일은 뭐 이건 아주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 왜 우리가 중고차 사러 갈 때 허위 매물? 그건 결국 뭐야? 이 사람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쨌든 오게 하려고. 그럼 만나면 이 사람이 뭔가 살만한 여건이 되면 다른 걸로 해서 하려는 거지. 근데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뭐 프로세스 중에 하나지. 저희 통화하다 보면 그 인터넷으로 매물 리스트 작업하고 있다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거는 시간 낭비인 건가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한 번에 찾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대여섯 개만 되더라도 그 부동산에 가서 먼저 보고 나서 그 뒤에 또 리스트 하고 이렇게 해야지. 리스트업만 쭉 하면은 이 시간에 실제 있는 매물에 거치면 팔렸어요.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안 판다고 했어요. 아니면 뭐 조건이 안 맞았어요. 그럼 이빨이 두두두둑 빠진단 말이지. 근데 자료 정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짓을 해. 네. 그게 이제 자기 만족이지. 예를 들면 뭐 쇼핑몰 사이트에서 장바구니에 넣는 재미? 장바구니에 넣으면서 행복회로 돌리는 재미? 뭐 그런 재미를 느끼고 싶으시면 해도 되지만,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뭐 오히려 본인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효율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중개 사무소도 이제 좀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에서나 이렇게 광고를 엄청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좀 이제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건지. 그거는 뭐든지 케바케라고 보는데요. 이제 유명하다고 해서 매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매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 매물이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갈지는 사실은 알기 힘들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분들은 그런 매물을 비교적 확률적으로 좀 더 많이 내지는 좀 더 자주 그런 매물들을 확보하게 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하는 것과 실제 괜찮은 매물 확보랑은 글쎄요. 매물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그 많은 매물 중에 괜찮은 매물을 확보한다는 거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딱 이러니까 이렇다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좋은 중개인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오히려 더 헷갈리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내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면서 이분이 진짜 제대로 찐으로 일을 하는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냥 한 가지만 알아가지고 이분이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사실은 어렵죠. 이거 저는 좋은 중개인을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얘기해주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요건만 갖고 있으면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뭐 여기에서 괜찮은 매물은 무조건 나온다. 이런 거는 어렵잖아요. 현실을 그러니까 아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해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궁금하시면 제 채널에 재생 목록에 보시면 따로 내용을 모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 건물을 볼 때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구병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보시면 강남권 빌딩을 산다는 것에 발품을 파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강남권의 연식에 따라서 뭐 위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건 또 강남 빌딩을 임대 관리한다는 것에 보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